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국사기나 삼국지에서 동인정이나 문헌에는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거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고려 시대도 자료가 없어요.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문헌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문헌 자료 가지고서 이제 역사를 재구성할 수가 있지만은 특히 이 고대의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보고하기 우선이 돼야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삼국시대를 자기 나라의 일본서기에 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고분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가 중심이 돼서 역사가 설명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못 문헌 사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악하고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술을 잘못해 놓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헌사 하는 사람들이 고고학 자료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이상하게 고고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안 해요. 그래서 고고학과 문헌사학을 융합해서 통합해서 융합적인 연구를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에 대한 얘기를 삼국시대의 유적들도 그렇게 한 25개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삼국시대 유적이 전 정도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생활 유적과 뭐 기타 유적들은 많은데 불묘 유적이 의외로 삼국시대 백제 문화가 여기에 평택 지역에 정착해서 성장한 그러한 문화가 보여지지를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게 하나의 중요한 관건인데요. 여기 평택에 내려오는 그런 그 루트를 보면은 대략 지금 고속도로가 내려오는 이 라인 있겠고요. 그다음에 황구지천을 따라서 황구지천에서 지리천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하천변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교통로가 있겠고, 그다음에 4.13국도의 이쪽 수원에서 봉담으로 해가지고 발안으로 해가지고 이 포송으로 내려오는 그 루트 도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이제 남아는 이제 루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의 중요한 교통의 축 여기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산간지대들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종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쪽 수원 쪽에서 봉담으로 해서 발안으로 내려오는 그쪽은 그럼 백제는 어떻게 진출해 왔느냐? 그다음에 이 수원 재밌는 거는 수원에 원삼국 시대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원에 또 백제 유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백제 문화가 이쪽 오산에서도 보이고 평택에서도 보이는데 왜 수원시는 그런 고대의 유적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살기 안 좋은 지역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평택에 비해서. 수원이 아마 예전에는 저습지 같은 그런 지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백지대 그 공백지대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백제는 수원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수원에서부터 오산을 점령하고 평택을 점령하면서 백제 영역 국가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을까? 그게 이제 하나의 표시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여기 풍납토성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관악산이 있고 청계산이 있고 황교산이 있고 여기는 산악지대 또 해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해랑으로 내려와서 수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벌판 만나고 비행장까지 있는 그런 수원을 만나는데 여기에도 백제 유적이 없고 백제 유적은 이쪽 봉담, 발안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축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또 백제가 이쪽 오산으로 해서 평택으로 내려오는 그 라인에는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백제가 우선적인 진출을 하는 그 라인은 이쪽 라인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쪽 해안을 장악하고 여기 포구를 만들어서 이제 대충국 그다음에 외로 가는 루트를 이쪽으로 개척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쪽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강력한 마한 세력들이 막 존재합니다. 근데 요 라인에는 마한 세력의 유적들이 없어요. 그래서 백제가 마한 세력이 없는 지역을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논문을 써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가곡리의 그 제철족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안리의 제철족인데 이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쪽이 먼저 진출, 1차 진출로 2차 진출을 하는데 마한 세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오산 수청동 고분군이라고 있고요. 오산 골동족 이런 식이 그 이후겁니다만은 주구통학묘 집단이 이렇게 여기에 여기 영동고속도로랑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데 있죠. 거기가 이제 그 거기 북쪽으로 이렇게 비가 떨어지면은 탄천으로 가서 한강으로 가고, 남쪽에 떨어지면은 이제 이쪽 저기 신갈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오산천으로 해서 진인천으로 해서 아산만으로 가는 그런 이제 경계점이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주구토학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는 주구토학묘들이 이렇게 점점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통납도성에서 이쪽으로 남서쪽으로 내려다 보면 이제 여기에 기성토도 있지만은 여기에 화산고분이라고 하는 백제고분군이 여기 윤건능이 있는 지역입니다. 왕림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백제고분이 백제석신군이 나오고요. 마하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고분군이 여기에 자리. 백제 경기도의 최대의 고분군이 이쪽에 마하리 화성에 있습니다. 사창리라고 하는 고분군, 백제 고분군이요. 이쪽에 이렇게 고분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고분군들은 평택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마하리 고분군, 여기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이제 1995년도에 제가 발견한 고분군인데, 여기가 이제 석광묘가 있고, 여기 석신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목광묘에 백제 토기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이제 고분군이 여기는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이 마하리 고분군에서 좀 더 내려오면은 여기는 또 바라니 유적이라고 하는 이 발굴된 지역에 이런 취락의 많은 주거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된 그 주거지는 이런 형태의 홍락도성에서 보이는 엿자인 주거지라고 하는 그런 주거지들에 이렇게 마한식의 사주식 주거지에 돌출구가, 변형적인 돌출구가 있는 이런 결합식, 이런 문화가 이제 여기 바라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제 문화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출해서 취락에 이제 주민들이 살게 되었던 것들이고요. 그 앞쪽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이 마하리 고분군은 여기는 완전히 아마 수백 산 전체가 다 고분군. 그런데 문제는 취락이나 성이 어떤 건지를 아직 모릅니다. 사람의 무덤들은 있는데 사람이 살았던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유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마하리 고분군, 바라니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평택에서는 이제 출락 유적부터 먼저 보자면은, 여기에 그 평택 세교동 모산골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1차 발굴이 이루어지고 1차 추가 발굴이 이루어지고 이제 2차 발굴이 이루어지는 이쪽입니다. 여기 지제역이 있고 평택역이 있는, 잘 아시죠? 평택 세교동 모산골. 네. 여기 지금 다 이제 이렇게 다 개발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굉장히 아까
잠깐 먼저 원상시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런 이제 곡간부가 있고 구릉이 있는데 1지점부터 7지점까지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발굴의 문제점은 이쪽까지도 다 발굴을 전면 제토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래도 많이 한 겁니다. 다른 데 보면은 아까 가공리 같은 경우는 여기 발굴하고 여기 발굴하고 무슨 이렇게 땜빵 하듯이 이게 이제 발굴을 하는 거는 문화재청에서 건설업자 입장을 봐주느라고 자꾸만 그 발굴 범위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이제 문화재청이 한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상위 계층의 주거 공간, 그다음 일반인들의 거주 공간, 제2, 제4 의뢰 공간, 기타 뭐 여기 저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간이 나눠지는 됩니다. 1지점, 2지점, 3지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게 주거지들이고요. 이게 분립 건물지라고 하는 창고들이고, 이게 사실 정연하게 있지 않고 유적들은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지들이 동시기의 것이 아니죠, 그죠? 네. 동시기라면 이렇게 배치하고 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주거지들에 대한 것을 이제 먼저 편년을 해야 됩니다. 토기를 가지고 어느 게 우선적인 앞선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서 하나하나씩 그 문화를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취락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나가는 작업들을 고고학자가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만은, 여기 4지점 여기 대형 주거지가 있어서 여기는 지배자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5지점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규정, 이게 이런 데인데, 여기 보면은 세교동 여기의 유적은 주거지가 42개, 분립주 건물지가 93개, 수열 구덩이 유구가 235개, 부산 68개, 매납 유구 19개, 포함 무덤까지도 55개가 있는, 그러니까 복합적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삼국 시대에서 말하자면 사만 시대에서 백제로 이렇게 이행되는 이 지역이 원삼국 시대 토대를 두고 발전하다가 하나의 요즘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떤 역사 보고학자는 이 정도면은 백제의 지방 도시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적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보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세교동 때 보존이 안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거지는 이렇게 사각형, 방형, 그다음에 육각형, 그다음에 여자형, 철자형, 그다음에 여기 오각형, 방형, 그다음에 말각방형, 뭐 이런 이제 형태들이 이렇게 여러 형태들의 주거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쪽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것이 앞선시킬 것들인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원래의 마한적인 그런 주거지가 앞선시킬 것들이었다가 이제 이런 문화 주거지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융합돼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늦은 시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연구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평택의 삼국시대의 그런 취락과 주거지가 어떻게 이런 세교동 도시유적 같은 데서 변화돼 갔는지, 이제 이게 그 평택의 고대 문화, 고대 국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토기류들을 보면은 막 복합적이에요. 원래 마한적인 토기들이 가면은 변질문 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분립주 건물지라고 하는 고산가옥도요. 이렇게 구멍이 여러 형태로 33,
3 곱하기 3, 2 곱하기 3, 뭐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보상 가옥들이 창고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저장 시설로 주로 곡물들을 건조한 그러니까 수혈을 파서 이제 뭘 보관하는 데가 있고 어떤 거는 고상 가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다리 났던 이런 자리가 있고 올라가야죠, 그죠? 여기 지붕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건데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고산가옥과 저장 수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농경의 발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은 그럼 어디서 농경을 했는지 그렇죠? 분명히 저습지대에서 농경을 했을 거고 저습지대에 많은 논과 밭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여기 평택이 농사짓기 좋은 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고고학자들이 대부분 구릉지대만 발굴을 하고 저습지대 발굴은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놓치는 유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평택의 구릉 말고 저습지대까지 발굴하자 그러면 아마 건설업자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문화재청이 아마 까무러칠 거고. 근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 도일동에도 보면은 이런 이게 원삼국 시대로 되어 있지만은 주거지와 수열 이런 것들이 삼국시대 이런 이게 삼국시대 토기인데 시대를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유적들, 그다음에 평택 화양지구에도 여기 보면 주거지, 분립주거물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주거지의 부뚜막이고요. 부뚜막이 이제 이런 식의 처음에는 부뚜막이 없다가 부뚜막이 생기다가 일자식 두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마한적인 방형 내지 장방형 주거지에 부뚜막이 있는 수열이고요. 네. 이게 이제 분립주 건물의 이런 복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삼국시대에 나가는 그런 이게 평택 백봉리에서도 이런 수열 저장 수열들 평택 마두리 산 30.1지에서도 주거지에서 삼국시대 주거지인데 이제 사주식 만적 요소를 가지면서 삼국시대 주거지 형태를 갖는 그런 것들입니다. 평택 용이 죽백동 그에서도 주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사평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인과성만 남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떤 보존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여기 청동기 시대에 여기 소사동 유적 청동기 유적 보존해놨죠. 네, 그건 뭐 굉장히 아주 구릉지대 깊이 잘 유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입지도 뭐 보존할 만한 데여서 보존됐습니다만은 나머지 유적들은 대부분 다 파괴되고 발굴이 그냥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지제동 울성 유적 같은 경우도 여기 도로상에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여기도 아까 세교동처럼 3, 4세기의 그런 도시 유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발굴을 이렇게 막 그냥 누더기 싶듯이 부분적으로 발굴을 하게 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발굴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마 많은 것을 아마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기 보십시오. 주거지가 지금 25개에다가 뭐 여기 굉장히 많은 유적 원삼국에서 삼국시대의 많은 유적들 도로 유적 경작지도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소송유구 가마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유적은 복합 유적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보존을 하면 좋은데 도로상에 걸리는 유적은 사실 보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취락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그 위에다 이렇게 다리를 놔서 이렇게 하든지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시대 취락 유적들이 세교동 여기 평택지제동 울성에 여기 일대가 아마 중요한 어떤 이런 거점 여기만 발굴했는데도 이제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전면적인 발굴하게 되면 더 많은 하나의 큰 지방 소도시 같은 그런 이제 유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주거지들의 형태가 우선 유적의 타원형, 방형. 이제 아까 마한의 사주식 주거지의 방형이었는데 여기에 경진문토기라고 하는 이런 이 마한적 토기가 들어와 있죠. 적고 있습니다. 탄화문토기고요. 네. 이런 유물들이 거기에서 이제 경작유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경작유구가 나오면은 여기 이제 밭에 그 꽃가루나 이런 그 폴레들 꽃가루가 폴레이고 그 플랜토파리아를 해가지고 그 식물 주산체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벼에 그게 규산 성분들이 이렇게 줄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 주산체는 썩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식물 주산체를 가지고 어떠한 곡물을 재배했는지를 밝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농경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농경물의 수확물들을 저장 수열들의 발달 이게 이제 같이 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옆에 이제 그 분립주 건물지라고 하는 고산가옥 같은 그런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거지는 여전히 주로 이제 수열 주거지를 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택 좌월이 그 해창리 1, 2유적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주거지 그다음에 무덤 이게 이제 같이 지상 건물지 주거지와 함께 주거 토학묘라고 하는데 47개나 함께 나오는 이런 이제 유적이 바로 이제 여기 자교리 해창리 1, 2 유적에서 보고된 여기 고독 국제화 계획지구를 이제 발굴하면서 요 지역에서 누구들이 확인됐습니다. 주거지 이런 주거지는 사주식이면서 이렇게 오각형이나 육각형 형태를 유지하는 변형된 형태이면서 이런 뚜껑 이게 백제 토기와 전형적인 뚜껑이거든요. 훈화토성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저희 백제식 토기가 함께 이제 나오고 수열들이 발달하는 그런 이제 유적들. 자교리 해창리에서는 이런 다양한 수열들이 이렇게 확인됐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이제 토끼들. 전형적인 백제 토기 뚜껑, 그다음에 삼조끼, 그다음에 단경호, 장노호 이런 식의 이제 백제 토기들을 다수 출토시킨 그러한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넘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열들이 나오는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당시에 이제 어떤 저장과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은 가능한 수열들 안에 각종 곡물이나 토기나 이런 게 가득히 들어있는 그런 이제 유적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드물게 인물들이 흉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창리에서는 이제 이런 주거지들이 나왔고요. 수열들에서 나오는 이런 토기들을 보면은 이거는 재지적인 그런 이 지역의 특성이 있는 그런 토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여기에 이제 창고 수열들이 나오고요. 이제
평택 현안이는 이 1996년 이런 시기에 이제 발굴됐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게 이때고 94년도에 조사가 돼서 토기가마가 확인됐고 그다음에 토악묘가 확인됐는데 거기서 나온 토기들이 백제토기와 집게와 철기들 그래서 5세기 단계에 그게 이제 평택의 서부 지역 여기 포승 지역이죠. 그게 그 평택의 서부 지역으로 백제가 진출한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유적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쪽 평택이 동쪽에 비해서 서쪽의 개발이 아직 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평택의 역사는 이 동부에 발굴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된 역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쪽 서쪽은 이쪽 동쪽처럼 또 개발이 그렇게 된다면은 평택시가 좀 끔찍한 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서부의 그런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아마도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적인 개발이 되면서 파악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보들이 하나씩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분명히 백제 문화가 그쪽 그 후승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발안으로 해서 진출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일찍이 백제 문화들이 그쪽에 유입돼 들어왔다. 또 산성, 송원산성이라든가 산성과 또 다른 지역에 또 남양호 그쪽에 또 백제 토기 군집 쪽 출토지들이 또 있어서 그게 화성 지역인데요. 이쪽이 평택의 서부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백제 1차적인 그런 진출의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옛날 발굴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양지구 쪽에서 나오고 그 동창리 아시죠? 동창리는 저쪽 평택 미군 기지에 있는 그쪽에서도 이제 여기에 이런 이제 목방묘가 나오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평택 지역에는 아까 마을이라든가 이쪽 그 봉담 쪽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석방묘, 석실분 이러한 그 확실한 그런 백제의 그런 분묘 구조를 갖는 분묘, 상위급의 분묘,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백제 토기가 부장되어 있는 그런 분묘들이 이제 드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평택 동삭동에서도 이렇게 반이유가 나왔습니다. 생각이 네. 지제동에서도 이렇게 아무튼 너무 많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평택 대출이 금강리 여기에 이제 미군 기지가 크게 들어왔죠. 험프리 그쪽 기지의 그 서쪽인데 여기는 제가 1997년도인가 제가 먼저 지표조사를 해서 유적을 이제 발견을 해놨던 데인데 그게 이제 연구에서 이제 장동호 그러니까 대호 이런 것들이 주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참고 자료를 설명을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수원 아까 말씀드렸죠 유적이 백제 유적이 안 보인다 원상국 시대 유적이 안 보인다. 요 경계면에서는 원상국 시대 유적 백제 유적이 나옵니다. 화성 쪽에는 유적들이 나오는데 수원에는 수원과 화성의 경계를 해서 수원시 바깥쪽에 화성 지역들의 유적들이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뭐 박물관이 몇 개나 있는데 수원시는 고고박물관이 제대로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평택은 엄청나게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조금 전에 보셨던 것들이 이제 일부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평택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쪽 오산 쪽을 보셔야 됩니다. 오산에 아까 골동 수청동 고분군 말씀드렸는데 이 수청동 고분군의 그러니까 저기 주구 토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죠 이렇게.
이 고분 수만 해도 한 300기가 넘는 것들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도 모산 세교동 밑에 있는데 거기 이제 이런 토학묘에 다수의 토끼들과 함께 이런 철기들 3세기 말 4세기 초에 이런 유적들이 뭐 바글바글 나옵니다.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의 자료 5세기가 되면서는 철기들이 이제 마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장이 되는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갖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 그런 수청동 고분군을 보면은 이쪽 그 자체 40개 토기들만 부장되는 주구묘들로 돼 있다가 이게 백제토기. 백제토기가 여기 한 3단계 마구가 등장하는 요 단계부터 백제토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2세기, 3세기까지는 이쪽 그러니까 소위 고대국가 백제 이전에 맞백자의 백자 쓰는 백제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가 4세기 넘어서 후반대 이후에나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백제 문화가 들어오지만은 여전히 40계통의 자기의 전통적인 그 주구묘라고 하는 무덤을 쓰면서 또 40계통의 토기를 쓰면서 그냥 백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완전히 그쪽을 장악하고 니네들 이제부터는 토기는 백제 토기 써 그러고 이제 강압적으로 하고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치적인 그러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의제적 관계라고 할까요? 무슨 뭐 동맹 관계라고 할까? 이런 지방 지배 방식을 어떤 무수한 물품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그런 그러니까 군사권과 외교권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문화는 인정한다거나 어떠한 방식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마한 문화가 유전하면서 이제 백제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문화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마한 문화를 다 퇴치시키는 그런 양상은 아닌 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대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큰 칼들이 그냥 칼을 완전히 강도 높게 해서 사용할 때 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 그런 단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많은 칼들은 그냥 이렇게 형태만 갖춰가지고 부장을 하는 그런 거에 이제 밝혀진다고 주장하는데 또 한 가지 그런 주구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화 주구묘가 여기 한참 밑에 이제 이 오산에 수청동인데 여기는 용인 상달지구입니다. 여기도 주구묘가 이렇게 40계통의 문화가 여기까지도 40계통의 주구묘, 분구묘가 있고 이쪽에 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창리, 용인의 두창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40개 토학묘와 마한마를 갖고 있는 여기는 원삼이라고 아시죠? 저쪽 원삼면 쪽에 문화인데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주구묘라고 하는 주구토학묘라고 하는 40개 문화가 여기 저쪽 영동고속도로랑 경부고속도로 만나는 인터체인지 거기까지도 주구토학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남쪽으로 계속 끌고 오면서 지배하면서 영역화 확장화를 하는 데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4세기 후반이 넘어서부터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이제 백제 계통의 토기들이 이제 막 이쪽 동탄에도 서울이라고 하는 여기 삼성 반도체 짓는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됐고요. 백제 토기들이 이제 이런 사주식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40개 주거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주거지를 사용하는 이 집단이 이런 백제 토기를 수용해서 쓰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고 여기서 이제 밭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삼이동이라고 하는 오산시에 있는 여기에 이제 백제 취락에서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 보배 그래서 이거 완전 백제 토기들이 생활용 토기들이고요. 이런 이제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삼이동의 백제 수열들이 이게 수열들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수열들이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백제 토기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는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평택에도 있는데 직구부 탄효라고 해가지고 이 백탄효 숯을 만드는 숯가마 쪽에서 이쪽에서 창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불 끝나면 꺼내가지고 이제 공기랑 접촉시켜서 백탄을 만드는 그런 이제 숯가마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제 토기들이 이제 이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해당하는 그런 문화가 비로소 이제 오산의 내산미동 아시죠? 잘 모르세요? 저기 오산의 약간 북쪽에 해당하는 데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산 내산미동, 화성 서구리, 내산미동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백제 토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창님 보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평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에 이제 그 마한의 이 세력이 여기에 오산부터 자리 잡고 있는 여기를 백제가 원활하게 이렇게 점령에 들어오면서 남하를 하지를 못했던 영향이 평택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보셨던 이쪽 포승쪽으로 내려가는 그 바란 쪽에 거기는 백제 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히 내려가는데 아직은 평택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석광묘, 석시본 이런 게 없습니다. 백제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백제는 쪽 남쪽으로 공주 쪽 그 지역과 연계하면서 서로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왜 평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백제가 적극적으로 들어온 나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러한 분구묘, 주구묘 이때 보면 여기 이 서산부터 해서 천안, 곡교촌 일대부터 여기 금강 그 중류, 그다음 미호촌, 그렇죠? 남한강유역, 그다음에 여기 금강 중산유, 금강 하류까지 해서 이런 거대한 만 문화권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평택 위에 저기 오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소위 무슨 범마한 문화권을 어떻게 섭렵하면서 백제가 남하면서 이 지역을 영역화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헌에서 나오는 근초광 때 무슨 전라도까지 점령하고 고이왕 때 고대국가가 세우고 이거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마한 문화권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 경기도 플러스 서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쪽에 그 많은 발굴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새롭게 고대사를 써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 쪽에 보면은 이런 그 토암묘 마한 계통에 이제 토암묘가 있고 아산 여기 영암유적, 아산 용두리 유적 보면은 다 이제 뭐 아파트가 되고 공장이 되고 이제 다 없어지고 아산에도 지금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은 아예 박물관 짓는 데는 아주 관심이 없어요. 평택시장은 어떤가 모르겠네. 관심 있으시죠?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택시장님이 관심 가지시게 사립, 시립, 도립, 국립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시장님 오셨어야 되는데 옛날에 박원순 시장하고 좀 아는 사이인데
내가 제가 이런 자리를 세미나 워크숍 자리를 만들었는데 10시간을 앉아 있더라고요. 다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역사도시 서울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관련된 그런 행정 그다음에 조치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문화재청보다 앞서가는 그런 선진적인 그런 이제 기관이었는데 박원순 시장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지금은 아주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정치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런 그 아산 지역에도 평택과 같은 이런 엄청난 개발이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천안아산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면서 평택이 최근에 개발하면서 발굴되듯이 이런 그 일부인데 엄청난 발굴 보고서가 나오고 그 지역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목지국 만의 중심인 목지국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바로 고교촌을 안고 있는 이쪽 아산 지역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천안시의 박물관 조금 하나 있는 정도고 아산시는 좀 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산 쪽에도 보면 이런 궁금어들이 있는 기지라든가 아니면 부장리라든가 이러한 무덤들이 뭐 그냥 턱턱턱턱 이제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알고 있던 단순한 그 문헌사의 백제사라는 것은 이제는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런 전체적인 범마권에서 평택 지역이 초기철기 시대에 있어서의 범마권의 초기철기 시대 속에서의 평택, 그다음에 이제 원삼국 시대의 전체 이쪽 범마권 속에서의 평택,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는 삼국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마한에서부터 이제 백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왜 이렇게 평택 지역이 거점화되는 뭐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고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에서 발견된 그런 유적 가운데서 제철 유적이 존재돼서 가곡리 아시죠? 가곡리라는 거 하는데 이제 제철 유적이 발견됐는데 여러분들이 제철 유적을 이해하시려면은 이런 중국의 고중세 제철 이 체계도를 다 아셔야 되는데 이것만 강의하는데도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머리가 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철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공정을 거쳐서 철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제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만든 제철 공정도인데요. 재련을 해서 처음에 괴련철, 해면철을 만들어서 정련을 하고 단련해서 철기를 만드는 이런 단계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쇳물을 만들어서 주조해서 주조철기를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선철을 쇳물에서 탈탄제를 넣어서 축방이라고 하는 탈탄강을 만드는 이런 기술. 이런 게 이제 고대에 존재했다고 하는 제 논문 40년 연구에서 이제 얻은 결론입니다만은 요런 낮은 온도에서의 불순물이 많은 해면철, 계련철, 주저철기, 강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철광석을 배소해서 재련을 해서 하면 이런 계련철이 나옵니다. 그 계련철은 이제 정련로 그래서 정련을 해서 단련을 하면 이런 철정이 만들어지죠. 아까 유적에서 된 철정 보셨죠? 이런 철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철정이 유통이 돼서 대장장이가 여기서 노에서 성형하고 칠지도가 만들어지고 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있는 거죠. 청동기는 그냥 동에다가 주석이라든가 아이를 넣어서 그냥 주조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만은 철기는 이런 공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 특징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우리나라 제철 유적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조금씩 사철도 있고 초강석도 나오면서 동시에 70%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대 지역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연료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제철에서 중요한 거는 광석도 중요하지만은 연료가 없으면 이제 못하는 건데 연료가 풍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쪽도 이런 이제 연 조사가 돼서 같은 보도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광석 산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철적 분포도인데 여기 경기 남부에서는 우선 화성 기안리와 평택 가곡리 유적이 이렇게 아까 가곡리 유적 나왔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철 유적들이 나오는 중요한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경기 남부에서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화성 기안리 유적이라고 하는 건데 윤건릉 바로 북쪽에 있는 한신 제가 있던 한신대가 여기입니다만은 이런 유적에서는 철광석과 재련 관련된 이제 철제들이 나왔는데 이 토기들은 낭랑계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낭랑으로부터 탈출하거나 남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철리를 생산하는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낭랑에서부터 남아온 제철 장인들이 내려오면서 마한이나 백제나 이런 데 이제 제철 기술들을 아마 알려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안 유적은 그런 유적이어서 이제 일단 낭랑의 영향을 받은 그런 유적인데 여기는 평택 가곡리는 이게 이제 하늘에서 발견한다는 여기 재련로 이게 재련로입니다. 이게 주구 토항로도 있고 뭐 여기 건물주도 있고 했는데 여기 이제 요 재련로가 가곡리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그 괴련철이라고 하는 철괴를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철기만 생산해서 끝나지 않았겠죠. 그거를 불순물을 빼는 정련 작업을 하고 단련 작업을 해서 정말 철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유적들이 아마도 평택의 저쪽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의 동부 지역의 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목탄들을 확보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견된 그런 그 재련로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재련로가 평택에 있다. 바로 그 가곡리 유적이다. 이거보다 이제 더 빠른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이게 제일 빠른 건데 좀 발굴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습니다. 발굴이 좀 이런 거 나오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면 제가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할 텐데 다 끝나고 이상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발굴하고서 무슨 학술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끼리끼리 친한 사람 아니면 학맥, 인맥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유적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공자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거 하기 지금 많이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겁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공리 유적은 발굴을 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안 되고 거기까지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발굴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고 보고상에도 지금 제대로 보고를 안 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출 유적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은 구조물도 중요하지만은 쇠똥을 분석을 하면은 이게 원료 그다음에 그 첨가제 그다음에 조업 방식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똥을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쉬운데 옛날에 그 저기 창덕궁에 가면은 임금님이 이제 배변 보면은 그걸 받아 그 메아트리라고 그러죠. 그걸 받아서 이제 항상 그 어이들이 매일 그 임금의 그 배변 보는 걸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쇠똥을 보면 제일 기뻐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관을 보고서 기뻐하는데 저는 이제 제철 보고학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강원 유적이 여기여서 아마 이쪽 지역들에 아마 그런 아까 보셨던 그 축구부 탄요라고 목탄 가마들이 이쪽에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강원이 쪽에서 아까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정년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상간문화재연구원이라고 하는 발굴기관이 발굴한 다른 지점에서 정년로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반야로라고 해가지고 철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단조박편이라고 해서 철 스케일 이렇게 떨어지는 껍데기처럼 떨어지는 비늘처럼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데가 소형한 데인데 그런 데는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불된 자리 같은 데가 있으면은 토양을 다 물로 씻어가지고 플로테이션해서 또 자석으로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찾아보면은 그 공간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행위고고학이라고 합니다. 비헤비어 아키올로지라고 하는데 이런 그 제철 관련된 유적들은 그런 행위고고학적 연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철에는 재련, 정년, 발련, 성형 뭐 이런 그 여러 공룡들이 지역을 달리해서 또 분업화돼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인데 과거에 사라져간 기술사를 밝히는 겁니다. 고고학에서 제가 이런 거 한다면 다들 재미없어 하죠. 제가 처음에 90년대 초에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런 제철 유적을 발굴했다가 학생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고고학이 이렇게 재미없는 거라면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40년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따라오는 지자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품관들 뭐 이런 것들에 온갖 정보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점토 구조물을 어떻게 이제 만들고 혼합하고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 가공리 유적이 대략 여기 3세기 그래서 4세기에 걸친 유적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우리가 가공리가 있고 불안리가 있고 여기 이런 제철적들이 있는데 아까 곡교천 있는 이 곡교천 천안 있는 이 지역 이 목지국이 아닌가. 여기가 엄청나게 발굴이 되면서 여기서 나온 자료들이 이 주변 지역의 것들을 또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평택에 대한 우리가 역사 고고학적인 것들을 볼 때는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쪽 오산포 그다음에 여기 그 길포 인천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 그러한 이제 안목에서 우리가 평택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택의 그 강원이 제철 유적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진변한 철기가 먼저 들어오고 자체적인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이 지역은 문제가 뭐냐면은 광석이 평택에 철광석 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명한 철광석 산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평택은 상대적으로 그 연료 확보하기에는 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고 그래서 뭐 장기간 여기서 제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에 이런 식의 제철이 이루어지고 화성과 여기서 이루어졌지만은 그런 기술들은 이제 이쪽 이호천 지역이라든가 충주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광석이 많고 연료가 풍부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3, 4세기에 이동하면서 거기가 거점화가 되는데 그쪽을 이제 백제가 일찍 장악을 해서 그런 그 백제 철 문화가 철기 문화가 많이 먼저 발전했었는데 이제 3세기, 4세기 넘어가면서는 백제가 제철 기지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 고대 국가의 그런 확장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아까 4세기 5세기 단계 이제 백제 문화들이 이렇게 오산이라든가 이런데 평택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3세기까지는 불가능하고 4세기에 이런 시기도 불가능하고 4세기 늦은 시기에서 한 5세기 단계 또 아마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그 가공 유적을 가지고도 정경화라든가 김비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더 가공리라든가 그 산간지대를 발굴해 보면은 제철 유적들이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기 평택 양교리에서는 이렇게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단조박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출토가 돼서 여기서는 이제 대장간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평택 마산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가공리 제철적인데 여기가 여기 진이천이 있고 여기 마산리 여기 마산리 분 계세요? 모르세요? 마산리가 어딘지 아시죠? 네. 여기서 이런 이제 숯가마들이 막 이 지역이 평택에서 그래도 산간지대 같습니까? 여기 산림이 풍부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술 호수 이런 수술 백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열이 나는 그런 숯이어서 제철용의 숯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간 생활에 이렇게 숯을 쓰지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숯가마들이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됐는데. 아마 더 많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쪽 개발되면은 이제 더 많이 이쪽에 그런 그 생산 평택에서 초기에 이런 식의 제철했었을 이건 삼국시대가 아니라 이제 원삼국시대입니다. 자 시간이 40분까지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5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뭐 주마간사 기억으로 제가 지금 한 100권 이상의 책을 정리가 들던 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2달 동안 간병하느라고 제가 자료볼 시간이 별로 그나마 이제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평택 지역은 청철기 문화의 후진적인 지역이다. 중심지가 아니라 주변 지역이었다. 그리고 낭랑이 설치된 이후인 BC 청천기 시대 유적이 일부 있지만은 BC 1세기부터 AD 1세기 또 2세기 전반 유적이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이건 이쪽 마한 지역 전체의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포 인천 지역에서 급속하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쪽 지역은 이제 분구묘 지역이고, 그다음에 내륙으로 좀 들어오면 주구묘 중심 지역인데 평택은 주구토학묘 지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일부는 또 최근에 이제 안성 쪽에서 분구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일부는 섞여 있는 경우도 경기도에서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마을권 내에서 분구묘 지역과 주구토학묘 지역은 부분들. 아까 그러니까 이 내륙 지역에서 주구토학묘의 가장 최대 거대한 유적이 바로 오산의 수청봉 유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세교동 아파트 질 때 그 산 위쪽에는 더 큰 고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발굴 안 했는데 제발 좀 그 오산에다가 박물관 조그만 전시관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 이제 주택공사에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당해가지고 오산에도 박물관이 없어요. 화성에도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더 많아요.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91년도에 한신대 활동을 하더라도 경기 남부에 있는 고고학 유적을 다 합해봐야 20-30개가 안 됐어요. 뭐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있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제 분구묘 지역과 주구묘 지역이 나눠지는데 이후에 이제 백제가 그 점진적인 영역 확대를 위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백제가 성장하면서 이 경기도 일대를 영역국가로 조직적으로 점령하면서 통치, 관리, 운영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아까 그 동담으로 내려온 그 마을이라든가 일부 백제가 진출해 내려오는 지역도 있지만은 그 충남 같은 그러한 소위 강한 만 세력권들이 있는 지역들에는 백제 문화가 침투해 들어가는 게 약하고 시대적으로 한 단계 늦다. 평택은 더 백제 문화가 들어오는 데에 걸림돌이 됐던 것은 오산에 있는 거대한 주구토학묘의 수청동 집단들 그들과 아마 연계돼 있었을 것이고 여기는 또 아까 저기 도쿄촌에 있는 마한의 중심 세력과도 연결돼 있는 그런 이제 중간적인 집단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주구토학묘라든가 그 주거지가 수십 개씩은 이렇게 있는 유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분묘가 수백 개 다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분묘군 아직 없고 그런 게 아마 어디서 나올까요?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는데요. 뭔가 이 평택이 가지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4세기, 3세기, 4세기 넘어가면서 여기에 아까 세교동이라든가 울성유적이라든가 그런 그 지방 도시적 규모의 그러한 유적군들이 있긴 존재하는데 그게 전체 이 만과 백제의 이 범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평택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하고 또 기존에 조사된 것들은 이제 또 연구를 해서 평택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학적 문물에 대한 의미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동시에 경기도 남부, 서부 남부의 마을 세력들은 그런 백제 영향을 받지만은 기존 분명 문화와 주거 문화 양식에서 전통적인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특성과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문화의 문화 스팟, 문화 접변, 접촉 변화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평택 지역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백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택에 사시지만은 좀 넓게 경기도 전체, 충청 여기는 사실은 충청권하고 또 교촌에 천안아산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는 동시에 총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알고 계셨던 이 지역의 삼국시대 백제라고 하는 단순히 아니라 잘못된 인식. 원삼국시대에 여기가 마한이었고요. 삼국시대에 여기는 마한에서 백제로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문화 과정을 겪는 지역. 그리고 그게 그 문화의 그 폭과 깊이에서 어느 정도 그렇고 평택 지역의 마한 세력은 백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에 자기의 그 전통적인 기존의 전통 문화적인 요소들을 유지를 했는지 이런 걸 이제 밝히는 게 앞으로의 각 지역들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식 연구와 함께 그 리저널 스타디, 지역적 연구들을 해야 되고요. 아까 그 제가 제시했던 그 토기, 철기 등등 그런 유물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뭐 참신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마한 지역에도 변진 안에 그런 철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삼한 시대의 이 남한 지역 전체가 어떻게 상호간에 교류하면서 역동적으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고대 사회로 이행돼 갔느냐라는 굉장히 마한 진안 변환이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철의 수취라든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상호간에 어떤 밀접한 관련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발전해 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집단적인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투자를 안 합니다. 발굴 끝났어요, 그죠? 평택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 집단이 있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 같이 그 고각한 사람들하고 또 시민들이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발굴이 이루어지면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 자료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는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학습하는 그런 걸 만드셔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여기 있는 그 평택시의 고고박물관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까 보셨던 그 많은 자료들을 지금 다 분산돼 있거든요. 발굴기관들이 가져가 버리고 뭐 국가기관이 가져가고 이제 그 평택의 역사를 고고 자료를 가지고서 좀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또 문헌사와 뭐 융합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문헌사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문헌사학 하는 분들이 고고학자 손 붙잡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새롭게 쓰는 이 고대의 역사 문화를 어떻게 새로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랬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고고학적인 자료들인데 고고학적인 자료라는 것은 또 불확실한 자료, 그러니까 불충분한 자료죠.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종합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그 자료로서만의 정보 지식으로서 복원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이용해서 역사를 설명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론과 가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는 어떤 역사의 정설이 아니라 가설을 세우는 단계. 가설을 일단 지금 세운 다음에 그 다음 평택 지역이 더 많이 발굴이 되고 자료가 나올 때 그 자료들이 그 가설을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설이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학문의 체계인데 우리는 가설도 안 세우고 있죠.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평택 박물관이 빨리 만들어져서 평택 박물관이 평택 문화의 가설을 세우고 그걸 새로운 발굴 자료를 계속 이제 우리 영입하면서 새로운 한 30년 후에는 평택 역사가 좀 더 탄탄한 역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아무튼 굉장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또 질문도 많았어요. 무슨 말 쓰시죠? 네, 혹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남규 우리 명예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욕구를 많이 해소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